안정적인 삶. 이거야말로 우리 모두가 꿈꾸는 거잖아요. 뭐랄까, 성숙함의 증거, 인생의 최종 목표, 그렇게 배워왔죠. 안정된 직장, 안정된 수입, 안정된 생활. 그런데요, 만약에 이 안정이라는 게 사실은 우리를 아주 천천히 서서히 마비시키는 가장 위험한 중독일 수 있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네, 바로 이 문장이 오늘 우리가 나눌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보세요. 안정은 무슨 위기처럼 막 쾅 하고 닥쳐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안도감처럼 스르륵 찾아오죠. 아, 이제 더는 걱정 안 해도 돼. 의심할 필요도 없어. 뭔가 날카로운 것과 맞서 싸울 일도 없구나. 이렇게요. 아니 근데 이상하잖아요. 안정이 보상이라면 왜 이렇게 공허하게 느껴질까요? 겉으로 보면 진짜 아무 문제 없어 보이거든요. 삶은 잘 굴러가고 일상은 평화롭게 유지되죠. 근데 바로 그때 정말 소리소문 없이 사라지는 게 있어요. 그게 바로 활력입니다. 삶이 그냥 버티는 게 아니라 어딘가로 나아가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요. 성공했다, 안정됐다 싶은 순간에 이상하게 속이 텅 빈 것 같다고 느끼는 분들 많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런 상태. 반항하기엔 그렇게까지 고통스럽진 않고 확 바꾸자니 딱히 실패한 것도 아니고 그냥 이대로 머무르기엔 충분히 편안한 상태. 이게 바로 안정의 덫이라는 겁니다. 일종의 성공적인 정체 상태에 빠지는 거죠. 안락함이 성장을 막아버리고 심지어 우리가 활력을 잃고 있다는 사실조차 못 느끼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 불편함이 없다는 느낌이 너무 달콤하니까 더 나은 삶에 대한 열망보다는 그냥 지금의 이 안전을 지키는 게 최우선이 되어버리는 거죠. 자, 그럼 첫 번째 섹션으로 넘어가 볼까요? 여기서는 이 안정을 단순한 가치가 아니라 마치 중독과도 같은 하나의 행동 패턴으로 한번 뜯어보려고 합니다. 이게 진짜 놀라울 정도로 중독의 순환 과정이랑 똑같아요. 자, 한번 보세요. 첫 단계, 보상입니다. 평온함, 모든 게 예측 가능한 상태, 위협이 없는 그 달콤한 느낌. 이게 보상이죠. 그런데 갑자기 새로운 기회, 그러니까 변화의 가능성이 딱 나타나는 순간 갈망이 시작돼요. 우리 뇌가 안 돼, 빨리 그 평온한 상태로 돌아가고 싶어 하고 신호를 보내는 거죠. 그리고 그냥 변화를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금단 증상, 즉 불안감이 확 밀려옵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죠? 아니야, 지금 이대로 있는 게 가장 현명한 선택이야 하면서 온갖 이유를 대며 합리화를 시작하죠. 이게 절대 의지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 뇌가 그렇게 길들여져 버린 겁니다. 근데 진짜 흥미로운 건요, 이런 패턴이 비단 현대사회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놀랍게도 고대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미 이 메커니즘을 정확히 꿰뚫어 보고 있었습니다. 자, 이번에는 현대의 안락함과는 완전히 다른 그의 능동적인 삶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이 문제를 한번 들여다보죠. 자, 좋은 삶이란 뭘까요? 오늘날 우리는 보통 안락함, 안전, 그리고 가진 것을 잘 보존하는 삶을 좋은 삶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아리스토텔레스는 완전히 정반대였습니다. 그는 번영, 즉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잠재력을 활짝 펼치는 삶, 그리고 끊임없이 무언가로 되어가는 삶이야말로 진짜 좋은 삶이라고 본 거죠.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개념을 에우다이모니아라고 불렀어요. 이게 보통 행복이라고 번역되는데 사실 이건 좀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에우다이모니아는요, 목적지에 딱 도착해서 행복하다 하고 느끼는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목적지를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그 활동 자체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입이 완성해서 지켜야 할 어떤 상태가 아니라 삶 전체에 걸쳐서 계속되는 과정인 셈이죠. 자, 그럼 도대체 왜 이토록 좋아 보이는 안정이 우리를 약하게 만드는 걸까요? 핵심은 바로 이겁니다. 너무 완벽하게 안정적인 환경은요, 도전을 통해서만 성장할 수 있는 우리 안의 핵심적인 능력들을 말 그대로 굶어 죽게 만듭니다.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히지 않나요? 칼은 서랍 속에서 날카로움을 유지해서 좋은 게 아니라 사용될 때 잘 베기 때문에 좋은 것이다. 우리 인간의 잠재력도 똑같습니다. 서랍 속에 고이 모셔두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현실 세계에서 직접 부딪히고 사용되고 시험 받을 때만이 그 진짜 가치가 드러나는 거죠. 이렇게 편안하게만 한 환경에서는요, 우리 안에 중요한 능력들이 자랄 기회 자체가 없어져요. 예를 들어 용기. 의미 있는 위험을 감수해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용기가 단련되겠어요. 또 실천적 지혜, 즉 프로네시스도 마찬가지죠. 모든 게 예측 가능하다면 이건 그냥 책 속에나 있는 추상적인 개념일 뿐입니다.
불확실성이나 내 결정에 대한 책임 같은 게 없는 환경에서는요, 당연히 진짜 인격이나 회복 탄력성 같은 것들이 약해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아마 아리스토텔레스였다면 우리에게 이렇게 따끔하게 물었을 겁니다. 당신이 스스로 강하다고 말할 때 그건 대체 무엇에 강하다는 뜻입니까? 잘 짜인 구조 안에서 규칙 잘 지키는 데 강한 겁니까? 아니면 그 구조가 통째로 사라졌을 때 스스로 길을 찾아내는 데 강한 겁니까? 와, 이 질문이야말로 우리가 생각하는 힘의 의미를 근본부터 다시 생각하게 만들죠. 자, 그럼 이제 렌즈를 바꿔서요. 현대 심리학의 관점에서 한번 살펴볼까요? 도대체 왜 우리는 그렇게까지 제자리에 머물려고 하는 걸까? 우리 뇌 속의 인지 편향들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우리 뇌는요, 변화를 그냥 논리적으로만 어렵게 만드는 게 아니에요. 아예 신경학적으로 이건 안전하지 않아 라고 경고등을 켜버립니다. 첫 번째가 바로 현상 유지 편향이에요. 그냥 지금 이 상태가 자동으로 더 가치 있고 안전하다고 믿어버리는 거죠. 여기에 손실 회피 성향이 기름을 붓습니다. 변화에서 얻을 수 있는 이익보다 혹시라도 잃게 될 것에 대한 고통을 훨씬 더 크게 느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무서운 마지막 단계, 정체성 유실인데요. 이건 내가 가진 직업이나 역할을 나 자신과 완전히 동일시해서 그게 바뀌면 마치 내 존재 자체가 사라지는 것 같은 위협을 느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그냥 몇몇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게 더 중요합니다. 실제로 대규모 연구를 보면요. 안정적인 직장에 다니는 사람들의 무려 70%가 활력이 넘치기보다는 그냥 순응하고 일에 몰입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해요. 이게 바로 조건화의 무서움입니다. 우리 뇌가 안전 이꼴 좋은 것, 불확실성 이꼴 위험한 것, 이렇게 동일시하도록 완전히 훈련되어 버린 결과인 거죠.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잖아요. 마지막 섹션에서는 이 안정이라는 개념을 완전히 새롭게 재정의해보고 우리가 뭘 해야 할지 구체적인 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가장 핵심적인 변화는요, 바로 우리 스스로에게 던지는 질문을 바꾸는 데서 시작됩니다. 이걸 어떻게 하면 지킬 수 있을까? 이 보존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서 만약 이게 변한다면 나는 어떤 사람으로 성장하게 될까? 라고 묻는 역량의 사고방식으로 바꾸는 거예요. 초점을 외부의 조건이 아니라 내 안의 역량으로 완전히 옮겨오는 거죠. 아, 여기서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안정 중독에서 벗어나자는 게 무작정 모든 걸 내던지는 무모함이나 혼돈 속으로 들어가자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목표는 혼돈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면의 힘을 기르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불확실성과 마주하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안전지대를 벗어나는 걸 그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이걸 성장의 기회로 삼는 태도로 바꾸는 거죠. 이게 바로 우리가 새롭게 추구해야 할 진정한 안정의 정의입니다. 진짜 안정은요, 월급 통장이나 직함 같은 외부의 고정된 환경이 아니에요. 그건 바로 어떤 압박 속에서도 배우고 적응하고 결정할 수 있는 내면의 역량 그 자체입니다. 빠르게 배우는 능력, 스트레스 속에서도 올바른 결정을 내리는 능력, 설령 무너지더라도 다시 일어서는 회복 탄력성, 바로 이게 진짜 안정인 거죠. 결국 이 문장 하나가 오늘 이야기의 모든 것을 말해주는 것 같습니다. 자유로운 인간은 불안정을 피하는 사람이 아니라 안정이 사라졌을 때 온전하게 남아있는 사람이다. 네,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는 외부 시스템에 기대는 삶이 아니라 그 모든 게 사라져도 스스로 굳건히 설 수 있는 그런 회복 탄력적인 자아를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 도발적인 질문을 스스로에게 한번 던져보셨으면 합니다. 지금 당신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지키고 있는 그 안정은 정말 당신의 삶을 위한 건가요? 아니면 당신이 바로 그 자리에 변하지 않고 그대로 머물러야만 이득을 보는 어떤 질서나 시스템을 위한 건가요? 이 질문에 한번 솔직하게 답해보세요. 아마 그 순간 안정은 더 이상 숭고한 미덕이 아니라 아주 냉정한 하나의 거래로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